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명절 연휴 잘 쉬시고 이제 제 5주차 비대면 강의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창업 기업이 살고 어느 정도의 창업 기업들이 정말 우리가 폐사한다고 할까요? 정말 저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창업 현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꼭 홍역처럼 이렇게 앓고 지나가야 되는 창업에 대한 두 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데스밸리라고 해서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합니다. 그 죽음의 계곡을 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자기 자본도 중요하지만 외부 자본을 어떻게 수용하고 또 그 죽음의 계곡의 연구 개발이 끝나는 그 시점, 홍보 개발과 판매 양산 쪽에 들어가기 위한 그 계곡 속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의 홍역은 캐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캐즘에는 그 데스밸리를 지나서 어떤 우리 신제품 개발이 출시되었을 때 혁신 수용자, 다시 말하면 이노베이터죠. 이노베이터들이 뭐냐면 물건이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먼저 그 제품을 사는데 우리의 매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그 선각 수용, 그러니까 혁신 수용자라고 그랬죠. 혁신 수용자들은 뭐냐면 트라이 한번 시험해보자. 다시 말하면 기술 애호가들이죠.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선각 수용자, 다시 말하면 얼리 어댑터인데요. 이 얼리 어댑터는 무리보다 좀 앞서가자라고 해서 그 제일 먼저 줄을 서서 그 제품을 선호하는, 그래서 우리가 선각 수용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로 이제 실용주의자가 나타나서 전기 다수 수용자가 나타나고 전기 다수 수용자와 후기 다수 수용자가 합쳐져서 실제적인 매출을 형성하고요. 끝까지 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싫다, no way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각 수용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캐즘에도 그 캐즘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그 수용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 이러한 그 혁신 기술 채택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고객을 5개 집단으로 분류한다. 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캐즘을 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그러한 마케팅을 형성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것들이 뭐였었죠? 자금적인 문제였었어요. 분명히 저런 단계를 지나서 얼리 어댑터와 그러니까 전기 다수 수용자, 그러니까 일명 그 얼리 머저리티라고 그러죠. 얼리 머저리티 전기 다수 수용자들이 그 시장에 들어올 때까지의 그 지각 변동, 이걸 우리가 이제 캐즘이라고 했습니다. 이 캐즘에서 버티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자기 자본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는 자기 자본이 부족해서 외부 자금을 차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 부담이라든지 원금 그 회수,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얼리 머저리티나 레이트 머저리티가 우리의 매출을 담당한다고 한다면, 이 후기 다수 사용자, 이 후기 다수 사용자들이 그 매출을 형성할 때까지, 그러니까 후기 다수 수용자가 35%예요. 전기 전기 다수 수용자, 얼리 머저리티하고 그 레이트 머저리티가 합쳐져서 매출의 70%를 이룬다는 거죠.
이 매출의 70%를 이루기까지 홍보 마케팅 또는 그 시장을 단단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그것이 여러분들 뭐라고 느끼십니까? 예, 자금입니다. 자금. 어떤 내부에서 홍보 마케팅에 대한 그런 자금을 얼마만큼 잘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틀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금 조달 및 어떤 그 창업자금에 관한 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책자금에 관한 이해, 지원 절차는 어떻고 정책자금 융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시스템을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정부 창업 예산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물론 숫자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정부에서 부처별 어떠한 것들이 나오는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인지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정부 창업 예산, 정부 창업 예산 부처별, 우리나라엔 뭐 많은 부처들이 있죠. 창업 부처별 또 유형별, 그거를 잠깐 알아보고서 어떠한 곳에 어느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보다는 실제적인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창업 쪽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오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죠. 중소벤처기업부.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중기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중기부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경제계에서도 이제 중기부가 얘기하는데, 여기가 보통 우리 정부 여기 정부 창업, 그러니까 정부 창업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기부입니다. 중소벤처기업가 87%예요. 87%라고 하면 이거 2020년도 기준입니다. 약 1조 2,600억 원이에요. 요 밑에 우스리들이 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여기 숫자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조 2,600억 원이에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돌려야 될 것이 바로 이 중기부가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죠. 비중이 높다. 여러분들 그냥 비중이 높다. 그 다음에 과기정통부가 있어요. 과학기술정통부. 과기정통부가 3.4%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약 3.4%예요. 이게 87%라고 한다면 뭐 이 계산을 좀 따져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행안부라고 합니다. 행안부가 2.4%예요. 행정안전부에 2.4%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창업자금에 대한 유형별이에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가 있고요. 고용노동부가 한 2%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처에서 여러분들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적는 거예요. 이게 무슨 퍼센테이지가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우리 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그냥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조그맣게 적겠습니다. 우리 부처가 많으니까. 예산하고 비중,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표를 한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비중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지 기재부를 먼저 기획재정부예요. 그냥 여러분들 좀 줄여서 얘기할게요. 기획재정부인데 기재부라고 얘기할게요. 기재부에서도 창업 예산을 줍니다. 요건 단위는 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단위는 억 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퍼센테이지로 여기 한 15억 원적 15억 2천만 원인데 여기 한 0.1% 정도 됩니다. 요 비중은 퍼센테이지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단위는 억입니다. 억 원. 이렇게 기재부가 교육부가 있어요. 교육부에서도 여러분 그 창업자금이 나옵니다. 교육부가 약 0.3% 정도 되고요. 한 47억 정도 됩니다.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은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고 한번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떤 그 창업기업 성장 전략 그 분석을 하려면 어떠한 쪽에서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거라서 가시적인 걸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과기정통부가 있어요. 과기정통부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약 487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 3.4% 정도 되고요. 과기정통부, 기재부, 교육부, 그 다음에 좀 더 법무부에서도 여러분 나옵니다. 법무부가 8억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창업자금이 정부 창업 예산이 부처별로 해서 꼭 중기부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찾아보고요. 이 사이트들을 많이 좀 여러분들이 들락달락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업체나 종목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고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부 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법무부에는 이제 약 8억 4천 정도. 퍼센테이지로 굳이 따진다면 뭐 되게 작죠. 한 0.06%가 되고요. 법무부 다음에 행안부가 있습니다. 행안부가 약 355억 정도. 행정안전부 얘기하는 겁니다. 행안부는. 그다음에 이제 문체부. 이건 한 2.5% 되고요. 문체부. 문화체육부입니다. 문화체육부인데 여기는 이제 한 107억 정도. 그래서 한 0.7% 정도 되고요. 107억. 0.7% 정도. 문체부, 행안부, 법무부, 그 다음에 농림부가 있습니다. 159억 정도 돼요. 한 요거하고 비교하면은 한 0.8% 정도 되려나요? 농림부니까 109억이니까 159억이네요. 159억. 여기에 지금 이것을 차려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중기부 쪽에만 살펴보라는 것이 아니라 각 우리나라 각 부처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그 창업자금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159억 정도 되고요. 이건 2020년도 기준이에요. 올해 2020년 1월 기준입니다. 뭐 1월 기준이니까 일단 2020년도는 예산이 이렇게 마감이 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159억이니까 한 1.1% 되고요. 복지부에서도 나옵니다. 복지부에서도 약 한 46억 정도.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로 한다면 한 0.3% 여기하고 비슷하겠죠, 그죠? 0.32 뭐 이렇게 나오겠는데 그냥 밑으로 그냥 잘랐습니다.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거 하나 더 그릴게요. 하나 더 한번 그려봅시다. 몇 개 부처에서 몇 개가 나오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장 전략 분석을 하려면 이런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창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내용들을 바탕이 돼서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죽음의 계곡이라든지 캐즘을 피해가기 위해서 자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면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예산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예산, 비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환경부 같은 경우는 6억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환경부는 6억 정도. 이게 잘못했네요. 환경부가 6억은 여기가 아니라 예산이 아니고 부처가 되면 하나 더 적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적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따져보면 환경부에서 여기 부처가 되겠네. 부처, 그다음에 예산, 비중. 자, 부처별로 보면 환경부에서 6억 정도. 여기가 환경부고요. 한 6억 정도 되고 뭐 0.04% 정도 된다네요. 그다음 환경부가 있고, 그다음 고용부. 고용노동부죠. 고용부에서 약 315억 정도에서 뭐 한 2% 정도 그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있고 해수부가 있어요. 국토부. 자, 우리가 요 밑에 예산은 비중은 알 필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 어느 정도 나오는지 국토부는 약 22억 정도. 그 다음에 해수부가 62억 정도. 해양수산부죠. 해수부. 그냥 해수부라고 적겠어. 한 62억 정도 이렇게. 해수부에서. 그 다음에 중기부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조 2,600억 원. 중기부가 여기도 중기부 들어가죠. 중기부가 1조 2,600억 원. 몇 퍼센트라고요? 여기가 87%예요. 아주 제일 많죠, 중기부가. 그 다음에 농진청이 116억 원. 농진청이 116억 원. 농진청이 116억 원. 그 다음에 특허청하고 기상청이 있어요. 기상청. 특허청에서 이제 한 152억 정도. 그 다음에 기상청에서 한 1억 6천 정도 이렇게.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 표를 작성해 보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는 오롯이 중기부만 갈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 해관부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의 해관부 같은 경우 355억이에요. 과기정통부도 487억 원이라는 돈을 여러분들의 창업 예산에서 지원을 여러분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런 각 부처별 부처 2, 3, 4, 5, 6, 16개 부처에서 많은 약 2조 원이 넘는 돈을 어디에 창업 예산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번 할까요? 법무부가 어디 있나요? 법무부에서는 창업 이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8억 원이에요. 법무부에 여기 한다는 게 인재 양성, 그러니까 창업 이민 하는 사람들이죠. 창업 이민. 여기에 대한 이제 컨설팅 비용이라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약 8억 원 정도가 법무부에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진청에서는 약 116억 원인데 농업 실용화 기술 지원이에요. 예를 들면 실용화 지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농업 관련에 되어 있는데 그게 농업에 관련 실용화 어떤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면 농진청에서 창업 자금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는 없었는데 이 법무부하고 이 농진청이 특별히 창업 자금 정부 창업 예산에 추가가 됐다. 두 개 부처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농업 관련 쪽이다 그러면 농진청을 한번 두들겨 보시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법무부 같은 경우는 창업이민에 관련된 창업자금은 약 8억 4천 정도 되는데 이것이 2020년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원 유형별을 본다면 지원 유형별 요거 잠깐 칠판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정부 창업 예산에서 부처별 그러니까 그래서 유형별 분류를 해봤어요. 유형별 분류를 우리가 해봤는데 그럼 지원 유형별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원 유형별 이 지원 유형별로는 창업사업화가 있어요. 첫 번째 창업사업화.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중에서 창업사업화가 약 한 50%, 약 50.4% 그냥 숫자의 개념 없이 그냥 50%라면 알기 쉽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두 번째로 연구개발이 있어요. 이 연구개발이 약 34% 정도 돼요. 중기부 예산 중에서. 그리고 시설 공간이 약 8%. 시설 공간. 이거 시설 공간이라는 거 여러분들 공장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질 때 대지라든지 건물 또는 시설 어떤 기계 제조를 위한 기계들 이런 것들이 약 8.7% 정도 됩니다. 약 9%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창업교육. 여러분들의 창업을 위해서 창업교육에 투자되는 돈이 있어요. 창업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 3.7%예요. 정부 예산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멘토링, 여러분들의 창업을 돕는 멘토. 저도 여러분 한 4개 부처에서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창업의 멘토. 그래서 그 멘토링에 관련된 지원 예산이 약 한 1.5%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유형별을 본다면 이러한 형태로 지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 예산 규모를 우리가 잠깐 볼게요. 그 예산 규모를 보면 단위는 억 원입니다. 사업화에 창업 사업화에 약 7,315억 정도 예산 그러니까 창업 사업화에 한 7,315억 정도고요. 연구개발에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한 5,100억 원. 요건 뭐 뒷자리 웃으면 띄겠습니다. 제가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설 공간이 약 1,200억, 1,200 한 60억 정도 됩니다.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부에서 어떻게 창업 지원을 해주고 그런 지원 유형별로 우리가 따져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업 교육이 한 535억 원, 535억 정도. 그 다음에 멘토링 우리가 이제 하는 덕에 한 217억.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네트워크 때문에 기타에 들어가는 기타에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제 이 네트워크 여러분들의 이제 창업을 하다 보면 네트워크들이 필요할 경우에 그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주는 게 이제 64억 정도.
64억 정도가 이제 정부에서 들어가는데 전부 따지면 이거 전부 따지면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뭐 우수리가 있겠는데 여러분 참고로 억 정도. 그러니까 한 1조 4천억 중에서 창업 사업화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좀 아셔서 그래서 신규 추가 발굴 사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여기에 가점이 들어가고 또는 창업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인가. 여러분들 창업한다고 해서 전부 다 돈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나도 창업해야지. 내일 가서 중기부, 과기부, 정통부 가서 해봐야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창업을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쪽에 제가 평가위원이기도 하고 또 자문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루트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다음 제 2강에서 신규 추가 발굴 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창업 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점으로 다가갈지 그런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는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